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또 한 번의 또 시험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2025년, 25년. 네. 자,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봐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느 분들이든 2025년의 시험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초시든 재시든 그렇게 크게 고민하면서 준비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 나왔었던 3, 4년 내의 문제들이 상당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특히 2024년 올해 문제가 또 굉장히 또 쉬웠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점점 시험이 좀 쉬워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이라는 것이 2015년 이전에는 행자부터 출제했었고 2015년 이후로다는 인사혁신체에서 출제를 했는데요. 인사혁신체에서 출제하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지다가 그 이후로 점점 조금 쉬워지다가 거의 올해죠. 2024년의 문제가 거의 절정에 이를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25년에 어떻게 출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시했었던 바로 예시 문제. 여러분 제 강의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년에 어떻게 앞으로 출제할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공개한 예시 문제가 있죠. 그 문제만 보더라도 앞으로 더 쉬워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제가 여러분 강의해놓고 각각 영역마다 어떻게 대비를 해줘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는 것이 있는데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마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상당히 조금 쉽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부담 갖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것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은 고등학교 수준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 고1과 고2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하지 않고서 무조건 쉽다라고 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서 시험을 여러분들 맞이할 수는 사실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 줘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 오늘 바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과정에서 전제 패스 과정 요거 하나 여러분들 뭐 준비해 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시험에 걸쳐서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가 완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2025년 커리큘럼하고 그리고 제 DPS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45점을 90점 합격성을 만드는 기적. 글쎄 45점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 처음에는 20점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점이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20점, 20점이라는 건 사실 점수가 아니죠? 네, 그건 점수가 아닙니다. 20점이라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대충 찍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또 한 번을 쫙 찍어버려도 또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맞힌 친구가 바로 이번에 합격했다. 정확히는 85점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합격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 기적도 사실 있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ABC만 하시면 제가 수업 들을 수 있다. 그리고서 우리말만 하면은 우리말만 할 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왜냐, 어차피 똑같은 언어니까 언어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접근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25년 커리를 제 팁에서 중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여러 신화적인 그러한 사실들을,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들을 제가 여러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신다면은 여러분 저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뚫어져라 한번 쳐다보시면 와, 저랬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뭐 제 강의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못하든 잘하든 그 모든 분들을 제가 이제 아주 완벽하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5년 커리 한번 이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임스 문법이죠.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간단히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문법 그리고 기본어휘, 기본어휘라는 수능어휘, 수능어휘도 아까 말해서 그 1, 2 정도 수준.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요거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일단 문법이 여러분 돼줘야 된다라는 거,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25년에 어떻게 출제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이제 세 문제를 여러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보통 세네 문제를 여러분 출제하고 있죠, 문법 문제는. 근데 문법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법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글을 볼 수 있는 바로 기본적인 룰, 그게 바로 뭡니까? 문법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익혀줘야 된다. 특히 저는 문법을 여러분 강의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암기해줘야 될 거. 야,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요거 나오면 요거야. 이런 거 하셔는 안 된다. 인제는 여러분 그런 시험,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왜 이런 문장이 형성돼, 이런 문장에서 어떤 문법이 여러분 결부돼서 쓰였는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문장 속에서 거기서 쓰인 문법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문법을 설명드릴 때 단순히 요거면 요거, 저거면 저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해식의 강의를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책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문법이 이런 바탕이 되면 독해도 되겠죠. 그죠? 생활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영어 악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의 기본을 다지는 그러한 것. 제 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좀 여러분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분 제임스 문법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아마 타이틀이 좀 될 겁니다. 꼭 제임스 문법책에는 문법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그 교재 속에는 독해도 집어넣어드렸습니다. 그래 단권화 시켜드렸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래 문법도 들어있고, 독해도 들어있고, 바로 단어도 들어있고, 수고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올해 제가 여러분들 25년 대비로 해서 새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준비한 것이 바로 뭐냐, 문법이지만 그렇지만 단권화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게끔 교재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리 독해입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그런 말씀, 25년에는 쉬워질 것이다. 특히 24년에 여러분들 나온 거, 23년에 나온 것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쉬워질 것이고, 예시 문제 한 보더라도 쉬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문제를 분석한 바, 제가 30년 넘게 강의를 했잖아요. 30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 그분의 여러분 성향을 놓고 봤을 때 문제는 쉽게 가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느 정도의 논리력, 추론 능력, 사고력, 이런 것은 조금 여러분들 좀 물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 어떤 사실적 이해 문제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 생각을 요하는 그러한 문제를 좀 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출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누구나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해서 결국 뭡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한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한두 문제가 바로 정확한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빈칸 유형으로, 그러니까 문제 출제 유형 가운데서 빈칸 유형으로 해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5년에 여러분 제시한 예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어휘 문제도 빈칸으로 제시했어요. 어휘 문제도 빈칸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보다 빈칸 유형이다. 근데 빈칸 유형은 바로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해석 플러스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 추론할 수 있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가운데 논리 독해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해서 제가 이것을 논리 독해 여러분 강의한 지가 한 7, 8년 되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요. 바로 그런 것을 내다봐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시작한 것이 바로 논리 독해라는 강의입니다. 논리 독해라는 강의는 전부 다 빈칸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나가는 훈련을 하는 그러한 강의가 되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최고의 강의가 될 겁니다. 진짜 최고의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추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것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고득점을 여러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논리관계, 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논리적 사고를 통한 바로 독해 해결 능력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강의.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논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이겁니다. 문장과 문장을 순조로 연결시켰을까? 역접을 연결시켜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딱 요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서 바로 우리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 흐름을 잡아나가는 그런 훈련하는 거야. 순접, 역접,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요겁니다. 이건 뭐 저만이 여러분들 개발한 아주 그냥 독특한 그런 문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순접일까, 역접일까,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까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추합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법 요약서라고 있습니다. 문법을 여러분 요약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자체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쉽게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또 뭐가 되느냐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장, 즉 다시 얘기해서 뭐 밑줄 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글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점이 될 것인데요. 어쨌거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은 뭘까라는 것을 요약하는 건데요. 제 강의 가운데에서 이것은 요약한 것으로서 조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또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 가운데서 유명한 464라고 있죠. 그 464를 여러분 실전문법 464를 여기에다 좀 접목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실전문법 464 보시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것은 좀 난이도가 좀 높죠? 좀 높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문제가 좀 쉬워질 거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히 글을 볼 수 있는 눈, 요것을 지금 물어보려는 추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기존의 실전문법 464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실전문법 464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다. 요건 조금 더 낮췄다. 어떻게 낮췄다? 25년에 조금 수월하게 나올 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문제들을 조금 수월하게 갔다. 그러니까 문법을 단순히 요약한 것만이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문제를 바뀐 유형, 출제 유형에 맞춰가지고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464 문제에 버금가는 그러한 문제를 포함시킬 거예요. 그럼 포함시킬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법 요약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기서 제임스 문법을 공부했죠?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제임스 문법에서 공부한 걸 좀 포인트를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실전 훈련을 하게 된다. 실전 훈련을 하게 된다. 그 실전 훈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로 바뀐 유형에 맞춰가지고 해서 제가 문제를 여기다 똑같이 드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기존의 실전문법 464는 어떻다? 요거보다 한 단계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껏 많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문법 요약서 플러스 여기에다가 실전문법 464를 그 다음 단계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그야말로
100% 완벽한 대비가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전 문법 문제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요거와 요거를 같이 겸해서 본다. 근데 요거를 먼저 보고 나 어느 정도 익혔어 라고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좀 난도가 높으면 어떨까? 그랬을 때는 바로 기존의 실전부 464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건 필살기출비법. 이거는 여러분들 그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차피 어느 시험이든 그 시험에서 나온 기출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지 않게 돼버리면 우리는 완벽한 여러분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없어요. 아주 더 단순하게 말씀드릴까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의 성향이 달라가지고서 문제 출제하는 방식이 달라요. 달라요. 뭐 수능은 또 수능대로 달라요. 그죠? 토익은 토익대로 달라요. 토플은 토플대로 달라요. 탭스는 탭스대로 달라요. GTLF는 GTLF대로 또 달라요. 그럼 우리 수능, 우리의 뭡니까? 수능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공무원 영어는 또 공무원 영어에 맞게끔 또 문제가 또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어느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의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에 맞춰서 우리가 실전을 대비해 줘야 된단 말이죠. 바로 이 필살기출 비법이라는 거. 바로 이것이 여러분 바로 뭡니까? 기출을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된다. 그리고서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보기를 어떻게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했을 때는 정답이 이거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기출을 분석해 드린 강의입니다. 물론 기출 플러스 거기에다가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기출 분석해보고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 가지고 훈련하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친구든 초시든 재시든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출이 중요한 것은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국어도 그렇고 국사도 그렇고 행정법도 그렇고 행정학도 그렇고 모든 바로 문제는 전부 다 기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되어줘야 된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는 바로 일단 자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 라고 할 때 하시는 분들 요거 강의 들으시면서 바로 뭡니까? 한 4, 5 회독 정도.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거예요. 그걸 같이 정리를 해놔주고 그러면서 그 정리한 대로 4, 5회독. 난 기출 문제 풀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말고 그냥 풀어본 적 정답 1번에 2번, 뭐 3번에 4번, 뭐 10번에 5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출제 의도가 뭘까를 여러분 분석하면서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4, 5회 해독하고 그리고 나서 잠시 내려놨다가 자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쯤에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 바로 그런 스타일로 똑같이 기출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시작 즈음에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서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이다. 물론 각각의 경우 해독은 한 4, 5회독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스나이퍼 32 제 강의 가운데 뭐 가장 실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각각의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문제 접근하는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죠? 문제 접근하는 스킬 알려드립니다. 특히 요거는 뭐 전 영역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히 여러분에게 독해 파트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30년 넘게 강의하면서 각각의 유형의 문제를 바로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데는 이런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바로 스킬 중심으로 제가 강의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떤 친구는 뭐 이것만 몇 바퀴 돌려가지고 해서 합격했습니다라고 해서 진짜 그야말로 강추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전체 유형 단권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스킬 중심의 강의. 그리고서 이것은 바로 언제쯤? 이것은 시험에서 가령 뭡니까? 한 1, 2월 정도, 그죠? 1월 정도, 2월 정도, 이럴 때 해주시면 좋겠죠. 물론 뭐 지방직을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지방직 대비를 해서는 또 한 3, 4월 정도, 그때쯤에서 여러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놓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스킬에 각각의 여러분들 바로 유형의 커리큘럼 따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스킬도 적용시켜보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확실하게 핵심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익혀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것은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 강의라기보다는 마무리 짓는 강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강의 또 모의고사. 여러분 아시죠? 저는 모의고사를 직접 제가 만듭니다. 직접 만듭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바로 우리 공무원 영어를 강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강의하면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독보적으로 제가 직접 문제를 다 만듭니다. 뭐 조교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문제 있었던 것을 제가 갖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과 거의 똑같게 바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 모의고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전 모의고사. 그동안은 뭐 제가 새벽 실전 모의고사다라고 해서 여기 새벽이 들어가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진행을 해드렸었는데요. 요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대비하시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훈련을 쌓아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것은 제가 실전, 아까 그랬죠? 실전 쉽게 나올 거라 그랬죠? 너무 또 쉽게 대비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할까요? 혹시나 하는 문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난이도를 조금 다양하게 특히 실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새벽 실전 모의고사에서 한 7, 80점을 맞는다고 한다면 90점, 100점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제 강의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시험 임박해서, 즉, 일주일 전쯤에 제가 보통 아작내기 강의를 해드리죠. 일주일이라기보다는 좀 그러네요. 한 2, 3주 전이네. 여러분들 또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아작내기라고 해서 제가 문법 아작내기 이렇게 해드리고, 뭐 독해 아작내기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거까지도 여러분에게 플러스해서 제가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압축 강의로 해드리는 것, 아작내기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또 전달해 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있을 25년의 바로 시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강의 가운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5년 문제가 상당히 좀 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뼈대가 되는 강의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T패스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밖에도 상당히 많은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특히 뭡니까? 단어가 약해, 수고가 약해, 뭐 생활 영어가 약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또 특별히 동사가 약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타 그거에 해당되는 강의를 별도로 T패스 구매하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보여드린 것은 그야말로 핵심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각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또 뭡니까? 여러분들 T패스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T패스 목록 쫙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여기 없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강의들, 즉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다 살을 붙이는 그런 강의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해서 25년에는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합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한테 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독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좀 하셨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첨삭 독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첨삭 독해를 해보신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첨삭 독해라는 것,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첨삭 독해가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저희한테 1대1 지도를 받는 여러분들 독해 훈련 바로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독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법까지 동시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자료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가 1대1로 여러분 개별 지도하는 것이 되는데요. 바로 온라인 첨삭 독해를 꼭 좀 한번 같이 T패스와 더불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T패스 속에는 온라인 첨삭 독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여러분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그걸 저하고 해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만나실 수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한번 온라인 첨삭 독해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혼자 고민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할 때는 어떻게? 제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거기에다가 상담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밴드상으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요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여러분의 합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강의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